안녕하세요. 주식내구입니다. 현재 5월 23일 장 마감됐고요. 장 마감 뉴스랑 해서 여러분 종목 분석까지 좀 녹화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아침에 뜬 뉴스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이랑 뭐 안철수 뉴스, 그다음에 뭐 윤영선 이런 뉴스인데 사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는 인사가 이재명보다는 안철수가 좀 더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이재명 관련주랑 안철수 관련주 중에 고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 같으면 안철수 관련주를 좀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써니전자 같은 이런 이제 종목을 좀 매매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써니전자나 이제 알랩, 근데 이제 써니전자 알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장주는 알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알랩을 더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그다음 이제 뉴스가 오늘 아까 속보로 좀 떴는데 이제 5월 23일 날 이제 바이든 관련해 가지고 뭐 바이든 이제 대중관세 일부 철폐 검토 이런 뉴스를 좀 떴는데, 사실 이거는 좀 의미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좀 의미가 없는 게, 저게 이제 대중 관세를 이제 인하한다고 해서 아까 장중에 움직인 게 윙이푸드랑 뭐 이런 이제 윙이푸드가 대장주로 좀 움직였었는데, 저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데, 어제 이제 바이든이 방한을 하면서 그 중국에서 좀 엄포? 중국에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이런 이제 한미회담 견제나 이런 이제 뉴스들이 있으면서, 그다음 대만,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군사개입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미중무역 전쟁 미중무역 전쟁 가속화가 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뉴스들로 사실 미중무역 전쟁 가속화에 대한 거를 좀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주로 하면 오늘 이제 올랐던 뭐 동국 RNS나 이것보다 유니온 뭐 머티리얼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거에 눈이 흐려가지고 미중무역 안 하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좀 이것보다는 이제 이거에 가려진 약간 미중무역 전쟁 그리고 대만의 전쟁,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거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이런 거에 저는 베팅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도 그 애플이 이제 탈 중국을 어제 이제 이런 본격화를 한다고 해서 이런 이슈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쉽게 막 이렇게 나가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중국이 자꾸 막 봉쇄하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다른 이제 인건비 싼 데로 이렇게 가는 거는 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쉽게 막 내보낼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미중무역 전쟁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미중무역 전쟁이 이렇게 쉽게 막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미중무역 전쟁이 가속화된다고 하면, 미중무역 전쟁 가속화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러우 전쟁보다 지수가 좀 더 많이 이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떴던 아침 9시 떴던 뉴스인데, 이제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안건 1회가 우크라이나래요. 우크라이나 논의,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논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장중에 데모 같은 거. 저희도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을 좀 추천을 나갔는데 장중에 단타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어제 그런 뉴스, 어제 이제 한미 회담으로 뭐 방산주들이 좀 수출길이 열리나 뭐 이런 뉴스들로 이제 한일 단조 같은 거 그게 좀 오늘 움직인 것 같고, 그다음 오늘 그 부산주공 이게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그 수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이랑 바이든이랑 해서 수소등 청정에너지 가속화 제약인, 그래서 이 장중에 수소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장중에. 그래서 저희도 장중에 유니크를 좀 매매를 했는데, 이게 수소 이슈가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는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전 정권에서도 계속 밀던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하나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도 지난주에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 재료는 좀
더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은 좀 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제 뜬 뉴스죠. 22일 날 금요일 날 뜬 뉴스인데, 뭐 이런 뉴스들로 오늘 로봇주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로봇주들이 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에 이런 일자리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것도 좀 어떤 수혜로 좀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이라도 지수가 좀 안정화가 됐을 때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런 관련주들을 좀 매매를 해보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종목을 좀 보면, 오늘 크게 이제 나왔던 뉴스들이 뭐 대중관성이나 윙이푸드, 그다음 동국 RNS, 유니언 머티리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는 대장주는 데모, 뭐 그다음에 현대 버다임, 도화 엔지니어링, 뭐 해인,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사실 뭐 로보티즈나 뭐 이런 것들인데, 로봇 관련주는 저는 조금 별로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로보로보 한 종목만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로보로보 한 종목만. 그래서 이제 좀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로봇 관련주 차트들이 좀 더 많이 빠질 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비트코인도 보면,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트가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이제 요 추세 하단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리에서 이제 NFT 그 코인 관련주들 있잖아요. 좀 그거 좀 유심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뽑아온 게 위메이드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NFT 관련주들 반등에 따른 수혜주가 이제 저는 위메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위메이드라고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 위메이드가 이렇게 뭐 어떤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빠질 만한 좀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많이 빠져서, 비트코인이 많이 빠져서, 그 위믹스가 많이 빠져서 여기서 이제 요 자리에서도 한번 이탈이 나왔고, 요 자리에서는 이제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거 이거 좀 괜찮아 보여서 이거 좀 가지고 왔고. 아무튼 그래서 관련주들 한 번씩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알랩이나 뭐 써니전자, 뭐 에이텍, 뭐 동신건설 이런 거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랑 안철수 관련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로보부터 시작해서 써니전자까지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보로보인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실시간 방송할 때도 제가 좀 몇 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잖아요.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엘리어트 파동은 사실은 개별 종목에 3파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1파 눌림목, 1파 다음에 이제 1파 눌림목, 그 다음에 뭐 2파 눌림목, 그 다음 뭐 3파, 그 다음에 하락 A파, 뭐 B파, 뭐 C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 사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3파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3파가 이런 식으로 1파, 2파 나오고, 여기서 3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제 3파가 나오냐면, 1파, 2파 밑으로 쭉 빼서 요 1파가 시작하는 요 지점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3파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 지금 로보로보라는 차트를 보면 여기서 1파, 2파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 단기적으로 끝난 거예요. 이거를요 이렇게 1파, 2파, 3파 이렇게 보시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1파, 2파, 3파는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1파가 이제 이게 1이라고 치면 1에 0.6 정도 요정도까지 눌렸다가 이 파동의 길이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 파동의 길이에 더 큰 추가적인 파동의 길이를 나타내는,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잖아. 근데 얘는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파, 2파, 3파라고 보면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얘는 여기서 1파 나왔고 이 길이의 절반을 깨지 않는 선에서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파, 2파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이가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 A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락 A 파동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락 이게 A가 되는 거예요. 하락 A 파동이. 이게 A 파동이 되고 여기서 빠졌다가 또 반등이 나온 여기가 하락 B 파동이 되는 거예요. 또 빠졌다가 또 반등이 나오는 게 C 파동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바닥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나타내는 뭐 역회된 숄더나 뭐 쌍바닥이 나와줘야 이게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로브로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정의선 뉴스나 뭐 50조를 투자한다라고 이런 뉴스가 떠도 안 하는 이유는 이런 이제 차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요런 추세를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만약에 요 자리에서 이렇게 이게 5,000원을 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하락하는 추세를 만약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방향을 틀려고 하면 그때는 여기서 매매해도 돼요. 그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상단을 맞으면서 밑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하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이고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제 8,300원 정도 매수를 좀 잡아서 여기를 딱 칼손절을 잡고 매매를 좀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렙인데 알렙 같은 경우가 저는 좀 사실은 에이텍이나 이런 것보다는 차트가 좀 더 좋아 보여요. 알렙이나 써니전자가 에이텍이나 동신건설보다는 차트가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알렙 같은 경우도 사실 손절가를 여기만 잡으시면 돼요. 이게 손절가고 요게 이제 단기적인 추세고 이렇게 한 빠지는 자리에서 올라가면 이건 이제 12만 원까지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뭐 이 정고까지 간다 이거는 장담은 못하죠. 장담 못하는데 다만 이제 구름대 하단에서 요런 쌍바닥이 나왔잖아요. 구름대 하단에 쌍바닥이 나온 건 맞으니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쌍바닥이니까 이거는 뭐 12만 8천 원까지. 근데 사실 정치 테마주가 10% 20%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 구간에서 이게 거래량만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이거는 뭐 넘을 수도 있어요. 거래량만 이 구간에 이제 이 구름대를 돌파를 할 때 거래량만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18만 원까지도 진짜 노려볼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만 좀 그러니까 타점을 좀 잘 잡으시면 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알렙이라는 종목도. 그다음 이제 써니전자인데 써니전자가 뭐 알렙을 따라가는 종목인데 사실 알렙의 상승분의 절반도 못 가죠. 써니전자는. 왜냐면 이 구간에서도 3월 달에도 써니전자는 여기 3,500원이 5,000원밖에 못 갔는데 알렙은 이 구간에서도 8만 원짜리가 20만 원을 갔으니까 사실 상승분의 뭐 절반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굳이 매매를 할 거면 알렙을 하는 게 맞고 나는 그래도 써니전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써니전자를 너무너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손절가 3,150원 여기만 손절 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신건설인데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계속 우하향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얘가 가려고 했었으면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게 갈 종목이었으면 여기서 장기평을 뚫고 여기서 이렇게 안착을 해서 이렇게 갔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실패했고 요번에도 거래대금 들어온 이후에 이 눌림목도 실패했고 다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밀리고 있잖아요. 동신건설은 솔직히 말하면 좀 별로고 이게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대선 때도 못 갔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역대급으로 대선주가 조금 이상한 흐름이에요. 그냥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매매를 진짜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하고 싶다고 하면 21,600원 있잖아요. 여기 뭐 요 자리나 아니면 여기 갭 하락을 만들었던 여기 이거는 근데 좀 애매한 게 여기 손절 잡으세요. 여기 거래량 많이 터진 이 캔들 이 파동 기준봉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9,400원 손절 잡고 내가 진짜 정하고 싶은 19,400원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이텍인데 에이텍도 좀 이상해요. 이게 차트가 여기서 뭐 무죄 떠가지고 다 해먹고 나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다 나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내년 대선을 뭐 준비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요 여기서 들어온 이 거래량이 사실 다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이 15,000원에서 어쨌든 3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3배 오른 건 알겠어요. 15,000원에서 매집해서 거래량 빵빵빵 터트리면서 이 장대 양봉으로 밀고 하면서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털어먹고 나간 건 알겠는데 그럼 2배 정도 올랐잖아요. 2배 정도 오른 건 알겠는데 여기서 이 터진 이 거래량이 이게 그러니까 다 나간 수가 없는 거래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에 비해 나간 거랑 그러니까 고점에서 손바뀜이라고 하죠. 고점에서 유통 주식만큼의 그 회전하는 그 비율이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진짜 비이상적으로 약간 그렇게 빠진, 그러니까 뭐 세력이 작전을 실패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좀 뭔가 에이텍이 좀 이상하다? 좀 차트 흐름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자리가 이제 손절가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 1,400원 정도가 손절가거든요. 1,400원 지금 월봉상 1,400원 이 추세 하단 완전 하단부기 때문에 1,400원 이탈을 안 하면 이거는 이렇게 V자 반등도 저는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떤 자리랑 비슷하냐면 동신건설 있죠. 동신건설에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딱 느낌이 올 텐데 이렇게 계속 하락하다가 이거 말도 안 되게 하락했잖아요. 고점에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들어온 이거랑 나간 거랑 고점에서 이 나간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요거 하나 나간 거? 아니면 뭐 요거 이렇게 고점 올리면서 여기서 손바뀜 하면서 나간 거? 말고 여기서 지금 손절치고 있잖아요. 여기 고점에서 하락하기 전에 털어먹고 나가고 여기서 계속 거래량 없이 죽이면서 거래량 늘어나면서 손절 한번 하고 손절 물량 받아가지고 평단가 확 낮춰서 V자 반등 시켜서 탈출했잖아요 자기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에이텍도. 맞잖아요. 월봉 보시면 고점에서 나간 거 없이 이거 여기서 지금 거래량 터지는 하락 계속 하락하면서 여기서 아래꼬리로 이제 물량 받아 먹고 손절 물량 받아 먹으면서 평단가 낮추면서 여기서 이제 V자 반등 한번 하면 이거 21,000원까지 그러니까 2배 정도 갈 수 있어요. 좀 안전하게 보면 한 50% 많이 먹으면 한 7, 80% 먹을 수 있는데 손절은 한 15% 정도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반등 이런 거는 V자 반등 나오면 한 50% 100%씩 올라요. 에이텍 같은 반등 종목은. 그래서 이제 대선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는 지금 고점에서 외봉으로 쭉 빠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기 손절가만 여기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16,300원. 16,300원이 너무 많다 싶으면 여기 72,300원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72,300원이나 7만원 정도 손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바이오인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렴을 하고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수렴을 하고 여기서 가려면 진작에 갔어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여기서 구름대랑 장기평이랑 둘 다 이탈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29,000원 딱 지금이 손절가예요. 이거 내일 만약에 내일도 이제 음봉으로 여기를 이렇게 밀려버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장기평 자리도 깨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별로 매수하고 싶진 않고 내가 만약에 정 매수한다라고 하면 29,000원 손절 잡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에서도 이 앞전에 여기를 지금 못 넘고 있잖아요. 여기를 못 넘고 있고 계속 윗꼬리를 달리면서 좀 털어먹고 있는?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이 고점 구간에서 어쨌든 이 매집을 하면서 이 고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주봉의 쌍봉도 보이고 하락하면서 반등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랑. 이게 여기서 이제 이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쌍봉 하나 딱 보여주고 그러니까 패턴이 하락하는 패턴이 고점에 하락하는 모양이 있냐 없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봉 3개 딱 만들어 놓고 밑으로 쭉 뺐죠. 이거 나중이라도 다시 갈 수 있거든요. 옛날에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레오캠 바이오가 이랬어요. 옛날에 요 자리에서 이렇게 봉 막 만들어 놓고 밑으로 쭉 뺐다가 이렇게 반등하려고 하는 정고점 넘으려는 척하고 또 밑으로 뺐다가 계속 이렇게 유지하다가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대바이오는 이게 지금 뭐 나중에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면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도 그 말 했잖아요. 엘리어트 파동 얘기했죠. 이게 만약에 1파라고 치면 이게 2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단기적으로 1파, 2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파는 안 나온다니까요. 개별 종목에. 그리고 2파 나온 이후에 이게 머리 3개 이거 뭐야? 쌍봉 뭐야? 쌍봉 다음 뭐야? 트리플 봉인가? 응?
그러니까 보통 두 개는 이제 쌍봉이라고 하고 세 개는 뭐라 그래요? 삼지창이라고 하나? 아무튼 요거 이게 머리 세 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하는 패턴이 나온 거예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가 나오고 고점에서 2파에서 이제 하락하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락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하락을 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반등이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반등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면서 계속 여기서도 반등 안 나왔고 여기서 그러니까 하락 A 파동이 안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안 나왔고 여기서도 안 나왔고 그래서 여기 2만 원부터 시작해서 3만 5천 원까지 100% 올랐잖아요. 70% 오른 거죠. 70% 올랐잖아요.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A 파동이 되는 거예요. 하락 A 파동이. 계속 하락 A 파동이 안 나오다가 이번에 하락 A 파동이 나왔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뭐 나와요? 이렇게 하면 또 빠져서 하락 B 파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털어먹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랑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상승 추세가 깨졌잖아요. 이 급등하고 있는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락 파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은 뭐냐면 이 상승 파동 구간에 있는 걸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 상승 1파, 2파동에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27,000원 정도 뭐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29,000원 정도 손절 보시고 단기적으로 정말 저기 손절 보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한전선인데 그러니까 대한전선 같은 게 이게 이제 대한전선이 이게 신재생에너지 아까 그 뉴스에서 요 아까 요거랑 똑같은 뉴스잖아요. 주 그 부산주공 이 뉴스랑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갈 만한 재료고 이거를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뭐 에리어트 파동 그걸로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한번 해드리면 이게 그 얘는 여기서 이제 한 번만 상승 나오고 나서 그 다음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2파가 안 나온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이게 1파가 나오고 이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파가 나오고 이게 쭉 밑으로 밀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 주봉을 보시면 이게 여기서 1파가 나왔고 눌림목 주고 2파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현대바이오처럼 얘도 하락을 하면서 반등이 아예 없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빠지면 여기나 여기가 이제 주봉 21선이기 때문에 이게 일봉으로 따지면 2호 10, 120, 121선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121선 정도면 이제 하락 그 반등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반등이 안 나왔고 여기가 이제 241, 480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반등이 안 나왔죠. 그러고 나서 밑으로 쭉 뺐다가 다시 매집해가지고 다시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이 큰 추세를 봐야 돼요. 큰 추세, 요 추세, 요 큰 추세, 요 큰 추세를 보는데 이게 뭐 1파, 2파니까 뭐 2파보다 더 많이 가는 3파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는 이제 하락하면서 매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이제 상승 파동이고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 각 구간들에 뭐가 있냐면 이 각 구간들이 매물이 있는 거예요. 매물. 그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면 이 앞에 개미들 본전을 맞고 밑으로 또 빠지고 여기 올라가면 개미 물량 맞고 밑으로 또 빠지고 여기 물량 가면 밑으로 맞고 밑으로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런 식으로 딱 파동을 줬다가 반등이 없이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 보통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전고까지나 전고의 절반 정도 올라가요. 기술적 반등이 나와. 이게 이제 하락 A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이 정고를 넘어서 그러니까 5,000원을 넘어서 이게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못해도 2,500원까지는 가는구나.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정도에서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 아 나 잘 팔았다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거래량이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이 막 이렇게 더 터져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더 터져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알렉같이 그런 거는 그때 여기서 다시 재진입을 하면 돼요. 아니면 내가 평단가를 여기서 산 거를 여기서 이제 뭐 절반 정도 매도해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뭐 더 끌고 가든지 거래량을 보고 지금 상태에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아 여기 앞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하락하면서 거래량이나 악성 매물이 없잖아요. 악성 매물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건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요 정도만 내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리고 재료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손절가만 여기 잡으시면 돼요. 1940원 손절 잡고 스윙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주봉에서도 매수 시그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2,500원까지는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GNC 에너지인데 GNC 에너지도 오늘 주봉에 매수 시그널이 들어와 있고 일봉상에서 이거 매각 테마잖아요. 매각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연속성이 없는 테마예요. 일정이 뭐 잡혀 있는 게 아니면. 그래서 이거는 여기 4,070원만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